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럽도 긍정적인 분위기, 미국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1.8, 2.6%,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무려 3.4%의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줬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한 이틀 전에 이 강한 회복세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반짝 이상 상승이다 이런 식의 얘기 있었지만 간밤에는 확실히 좀 근거가 있는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갔던 하루입니다. 자, 이날 키워드는 실적 그리고 지표 이렇게 두 가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우선 유럽 증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국에 대한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미국장이 개장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증시 상승에 대한 날개를 달아줬던 것이 바로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은행주들의 실적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 수익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는 이자 수입도 늘었고 또 채권 수익도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대형은행에서 끝난 것들이 아니라 중소형 은행에서도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뉴욕 멜론은행 쪽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해주게 되면서 이날 금융주가 장 초반에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지금 내일은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번 주에 넷플릭스, 테슬라, 존슨앤존슨, IBM 이렇게 굵직굵직한 성장주들의 흐름까지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졌던 하루입니다. 네, 다음은 경제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좋게 해석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7일입니다.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뉴욕 쪽의 제조업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7.6포인트 상당히 세게 밀리면서 마이너스 9.1을 기록했습니다. 0을 기준으로 9.1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마이너스 5였는데 그거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10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단위로 벌써 3개월째 연속으로 뉴욕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연준이 어느 정도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신규 수준은 전월하고 동일했었는데 고용자 쪽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왔고 6개월 이후의 경기 기대감 역시 전달에 8.2 플러스였었는데 마이너스 1.8로 급락하게 되면서 앞으로 6개월 후에 제조업의 분위기도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요일이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섹터 평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6% 올랐다가 이제 하루 만에 2.3% 급락했고 다시 간밤에 2.6%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널뛰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괜찮았던 게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4.2%. 이 안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어제 급락했었다가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하락했던 걸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4.2% 끌어올린 거고요. 이제 부동산도 이날 3.8%로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이런 얼어붙은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됐습니다. 3.8% 상승하면서 이날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이제 호실적, 거기에다가 어제 워낙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크게 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대표적으로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성장주들의 그런 반발 매수세,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요. 또 금리 관련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띄워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단추를 끼웠던 금융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대형은행, 그리고 이쪽이 중소형은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간 거 없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
호실적으로 전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한몫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이 발표가 나왔었던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어제 부진했었던 모건 스탠리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했고 그 옆에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좋지 않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 다 오를 때 2.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소형 쪽에 지방은행이 되겠는데요. 이 BK 티커를 쓰는 게 바로 뉴욕 멜론은행이 되겠습니다. 역시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중소형의 분위기도 좋게 나왔다는 점 간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성장주,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지금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은행주 쪽 그리고 간밤에 일부 성장주들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다라는 시장의 분석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서 테슬라가 7% 그리고 넷플릭스 6.5%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 시가총액 1위 애플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9%. 네, 저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이날 시장의 흐름을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장주 중에서 메타버스하고 클라우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지금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유저수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 속에서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이런 유저수에 좀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이런 가상 메타버스 쪽하고 연결된 게 또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이렇게 또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날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3%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웰스파고 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힘든 업황 속에서도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의견도 비중 유지해서 지금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그거랑 연결된 것이 바로 여기 큰 종목인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3.7% 올라갔고요. 아마존도 6.3%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까지 동반 강세를 불러일으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 급락했죠. 그리고 간밤에 2%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제조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다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띠게 되면서 시장의 이런 전반적인 강세에 따라붙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될 만한 그런 직접적인 재료는 부족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날 이렇게 장비주들이 살짝은 밀리는 혼조 흐름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주들도 좋았지만 실적 중에서 성장주, 이 로블록스 성장주인데도 실적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20%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용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양적인 발전도 보여줬고 질적인 발전도 보여줬습니다. 이 몰입형 콘텐츠, 그러니까 그 VR 기계를 쓰고서 하는 그런 몰입형 콘텐츠에 대한 참여도가 전 세대에 걸쳐서 좀 상승을 했고 총 16%의 참여도가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40억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짰던 것이 연령대별로 좀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먹히게 되면서 이날 로블록스 강세를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장중에 크게 상승을 좀 하면서 42달러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가 됐었던 크레딧 스위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회생에 대한 움직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4.7% 올랐는데요. 우선 소송을 하나씩 좀 해결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 모기지 담보 관련된 오래된 소송이 하나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합의를 받습니다. 4억 9,500만 달러의 합의를 받고 앞서 이 미국 뉴저지 법무장관이 2013년에 제기했던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30억 달러를 불렀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5억 선에서 선방을 했다. 소송을 마쳤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4.7% 오르면서 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영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노이즈를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싹 소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관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을 시장에 퍼뜨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찍 세제 계획과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 사안을 공개하면서 전반적으로 악재가 없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내년 4월 기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19%로 내린다고 했는데 이거 철회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한 이 요금 지원을 원래 당초에 2년 정도 잡았었는데 6개월로 더 빨리 이 부분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세율도 인하시키고 관광객 면세도 하고 거기에다 주류세 동결 계획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의 걱정을 완전히 날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상 신임 총리가 말했던 미니 예산안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보게 되면서 시장은 올라갑니다. 영국 0.9% 올라갔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도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1% 후반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영국의 국채인 길트채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는 이제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그림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중국에서 경제 지표를 원래 좀 어느 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뒤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약보합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약달러 덕분에 구리 가격과 금값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영국의 국채가 떨어지게 되면서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0.6bp 소폭 상승하면서 4%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아주 변동성이 심합니다. 또 간밤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급락에서 벗어나 3대 지수가 모두 1.8에서 3.5%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되면서 지속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미국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과 영국의 국채 시장이 안정을 찾은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 4분기 주당 순이익은 81센트로 전망치였던 77센트로 웃돌았으며 특히 브라이언 모이니엔 CEO가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기까지 신용카드 등의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전한 점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영국의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감세안으로 인해 혼란을 보였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늘 늦게 공공지출과 세제 계획이 담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개장 초부터 금융시장 전반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헌트 장관은 리스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을 대부분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요금 상한 동결은 내년 4월 이후에 재검토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경제 안정 책임이 있으며 공공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연준의 긴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는데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전달보다 7.6포인트가 하락한 마이너스 9.1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5보다 악화되면서 이것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대표적인 좌파 정치인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연준이 상황을 급격하게 해치고 있다고 본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이 임금을 낮추고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며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큰 문제이며 세계적 이슈이지만 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놀랄 만큼 잘 살고 있고 일반 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연준이 일하는 사람들을 뒤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금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문제라며 독일과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10%에 달하며
캐나다는 7%에 이르고 있다며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의 붕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했다면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 기업의 타격에 의해 야기됐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기업의 실적 시즌의 핵심 리스크가 재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미국의 공급망이 대부분 업종에서 안정을 되찾는 데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의 변화로 인해 재고 문제가 2배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평균적으로 미국 기업의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소비자와 기술 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가격을 인하해 재고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며 공격적인 가격 인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 경우에 재고 문제가 실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잉 공급과 수요의 부재는 기업의 향후 마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들,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사업부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사업을 3개 부분으로 나누는 개편을 단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플래그십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고 자산운용과 자산관리 부분을 통합하며 골드만삭스의 소비자은행 사업부인 마커스는 자산운용과 자산관리 부분에 속하게 되고 세 번째 사업부는 트랜잭션 뱅킹과 금융기술 포트폴리오 그리고 특수대출기관인 그린스카이, 제너럴 모터스와 애플 등과의 벤처 사업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식적인 발표는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는 2.25%가 상승해 306달러 7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건설협회의 1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44이며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9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알버슨스, 커머스 뱅크쉐어스, 펄스트 호라이전, 헬스브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시그너처 뱅크, 스테이트 스트리트, 로키드 마틴, JB 헌트 트랜스포트, 그리고 인터액티브 서지컬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에서는요, 미국에서 이런 소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영국 쪽에 대한 감세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연기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